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전세계 각국의 파이 유저수 통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파이 앱 계정수가 총 합을 하면은 9억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9억? 여태까지 1억도 달성 안 한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리에이스 사기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팩트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상황이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 AI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본 영상은 캔리님 텔레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들을 확인해도 되고 원글은 여기 확인해도 되고 약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A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입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가입해서 10일 동안만 무료로 좀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판 신청하기를 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고 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이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앱 같은 거 쓰잖아요.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 이런 앱들 쓰면은 그 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원수 증감, 그 다음에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해준다. 앱에 대해서 세부 분석도 다 해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뭔가 증가를 했어요. 소셜 체인 해가지고 돼 있고, 다운로드 숫자, 다운로드 수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국가별로 한번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파트 1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렇게 파이 앱, 그 다음 파이 브라우저 데이터에서 초록색은 구글 플레이, 파란색은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는 1년간 유저수 다운로드 수,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역대 총합, 그리고 액티브 유저는 1년 내 평균값 해가지고 돼 있고 찾을 수가 없다네요. 자, 보시면 파란색은 애플 스토어, 초록색은 구글 플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얘도 액세스할 수 없대.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AI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월별 파이앱 다운로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2023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24년 2월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횟수는 38,000부터 해서 5만까지 최대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네요. 최저는 2만 10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만에서 5만 정도의 횟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파이 앱과 파이 브라우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합산한 수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고, 다운로드, 누적 다운로드 수는 파이 앱은 45.1만, 파이 브라우저는 33.1만, 그리고 파이 앱은 총 누적이 388.2만,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는 148.9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누적 다운로드가 45.1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유저 수가 45.1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근데 다운로드 횟수가 이러면은 보통은 비례해서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수치가 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알아야 할 것 해서 불장의 여파로 23년 12월부터 큰 증가세를 그리고 있고, 이것은 지난 불장 때와 같은 그림, 따라서 3월에는 더 많은 다운로드가 있었을 것이라고 돼 있고, 태블릿 기기와 같은 핸드폰 기종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핸드폰 외의 기종이 포함되지 않는데 핸드폰만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APK 파일로 설치하거나 다른 스토어, 중국 등을 사용해서 다운로드한 것은 해당 통계에 미포함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따라서 순수 다운로드 횟수, 삭제 계정 포함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고, 현재 5천만 다운로드 수치는 1억이 될 때까지 계속 5천만으로 표시돼. 9천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24년 3월 27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아까 설명해 드렸고, 이런 그래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추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고, 2월 달에는 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1, 2월 달에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이 유저수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구글 플레이만 해서 애플 스토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해서 23년 3월부터 해서 52만, 74만 돼 있습니다. 유일한 애플 스토어 합산 데이터라고 해서 74만 7,959명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50만, 40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애플 스토어가 어때요? 한 20만 정도가 된다라는 약간 추산치가 나올 것 같아요. 해당 기간 평균 파이 브라우저 액티브 유저 수는 74만 명이라고 돼 있고, 애플 스토어와 합산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이 앱과 비교 시에는 2배 이상의 평균 액티브 유저 수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서
152.6만,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는 74만 돼 있고, 약간 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파이 앱 자체는 한 1 정도 사용한다면, 파이 브라우저는 실제로 0.5%가 이렇게, 0.5명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0.5 정도가. 누적 다운로드 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앱스토어, iOS에서는 그 통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0으로 기록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액티브 유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액티브 유저가 23년 3월에 비해서 계속 뭔가 줄어드는 듯한 이런 느낌은 보인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선별된 40개국 중국 미포함 파이 앱 다운로드 수, 액티브 유저 데이터, 그리고 액티브 유저란 기간 내 일일 다우, 주간 와우, 그리고 월간 마우 해가지고 실시간 실사용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정산 합산을 했고, 순서는 누적 다운로드 순으로 정렬을 했고,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들, 다음 내용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인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인도는 누적 다운로드 수 4만, 그쵸? 1년간 다운로드 수는 658만, 굉장히 많죠. 나이지리아 842만, 베트남 768만. 누적 다운로드 수만 볼게요. 뭐 139만, 최근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파키스탄 636만, 미국 587만, 그리고 튀르키예 425만. 뭐 보면 누적 다운로드 388만. 튀르키예, 한국, 필리핀 해가지고 뭐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누적 다운로드 425만, 그리고 388만, 885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뭐 요 정도가 있다, 인원을. 우리가 요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인도네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루마니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은근히 뭐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388만이면. 그쵸? 인원이 그렇게 적고요. 왜냐면 인도 봐봐요. 인도 2224만. 야, 엄청 차이가 크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국가들별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의외로 순위가 좀 낮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143만인데 액티브 유저가 2월달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액티브 유저는 152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근데 인도가 정말 많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높죠, 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국가 보면은 다른 국가들요. 브라질, 말레이시아, 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와, 이탈리아, 이라크 이런 곳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신기하게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벨기에, 우크라이나, 태국, 아르헨티나, 홍콩, 폴란드, 콜롬비아, 모로코, 멕시코, 카자흐스탄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40개국 총합을 해보면 1년간 누적 다운로드가 1603만, 그리고 1년간 평균 액티브 유저가 2337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면 국가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와 실사용자 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와 적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인도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2천만이 넘고 평균 액티브 유저 수는 1천만이 넘어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나이지리아,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다운로드 수와 실사용자 수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인도가 전체 수치상 1위일 뿐만 아니라 충성도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도는 40개국의 총 누적 다운로드에서 27%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베트남의 액티브 유저 수 감소가 340만에서 1년 후에 190만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낙폭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고, 일본은 인구수에 따른 기대와 달리 평균 액티브 유저 수가 11만이지만 가동되는 노드 수가 2에서 3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일본은 유저 수 대비 높은 기여로 여겨지는 노드 가동 비율이 높게 파이에 대한 기여도와 높은 퀄리티가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일본은 인구수에 따른 기대와 달리 평균 액티브 유저 수가 11만이지만 가동되는 노드 수가 2에서 3만대로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일본은 유저 수 대비 높은 기여로 여겨지는 노드 가동 비율이 높기에 파이에 대한 기여도의 퀄리티가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유럽에서도 많은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이란 등은 KYC가 현재 불가한 제재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데이터 조건이라고 해서 40개국은 전문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되었고 데이터 검색이 안 되는 국가들도 많이 존재한다. 중국, 방글라데시, 이란, 카메룬 수십 개국. 자, 중국 스마트폰은 구글 사용이 차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다른 경로로 앱을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는 추출이 불가능하다 돼 있죠. 한 계정으로 여러 번 다운로드해도 한 번 다운로드한 것으로 카운팅이 되고, 태블릿 기기 같은 핸드폰 외 기종은 통계에 포함되지가 않고, 직접 APK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스토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통계에 미포함되고, 유저에게 공개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계는 유저가 앱 삭제 시 누적 통계에서 제외, 즉 현재 폰에서 파이 앱을 설치해 놓은 유저들만 카운팅된다. 따라서 순수 다운로드 횟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죠. 또한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수치는 앞자리 수를 1 또는 5로만 표시하는데, 예컨대 현재 5천만 다운로드 수치는 1억이 될 때까지 계속 5천만으로만 표시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24년 3월 27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US, 베트남, 우크라이나, 터키, 프랑스, 그리스 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때 구글 플레이하고 이 다운로드 횟수가 쭉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애플은 거의 통계치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런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적 다운로드 8.365만, 그리고 1년간 누적 다운로드 1.603만, 액티브 유저 2.967만, 액티브 유저 2.337만 돼 있습니다. 이래 토대로 몇 가지를 추측해 본다. 폰에 파이 앱이 설치된 유저 수는 1억이 넘는다. 4번 포스팅, 5번 조건에 설명했듯이 유저가 앱 삭제 시 누적 통계에서 제외, 현재 폰에서 파이 앱을 설치해 놓은 유저들만 카운팅이 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우리는 40개국 만에 8,365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현재 파이 앱에 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저들의 수로 귀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채굴을 하든 안 하든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코어팀이 2022년 8월 17일 오피셜을 통해 224개 국가를 커버하는 검증인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이 데이터에 약 180개의 국가가 빠져있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를 하시고, 참여 개척자 수 5,500만 추정 가능이라고 돼 있죠. 코어팀이 언급한 참여 개척자 수 5,500만, 적어도 3번 이상의 채굴 버튼을 누른 개척자로 정의하는 데이터 또한 해당 데이터들을 토대로 비슷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은 삭제, 계정, 가짜, 테스트, 중복, 기타 계정을 모두 포함하면 몇 억 개일까요? 폰에서 파이 앱을 삭제한 데이터는 미포함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걸 간접적, 직접적으로 모드와 커뮤니티 대표격 개발자를 이렇게 공유받은 데이터가 있다. 현재 보면은 이렇게 다음 편들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 편도 연달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화 내용들은 요렇고, 자 보시면 요렇게 대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GOTM 메가모더에서 채굴하는 개척자는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3,500만 명을 헤아렸으며 이것은 활성 채굴자의 설명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죠. 자, 모든 코어팀이 카운팅한 것은 채굴자들이 한 달에 일정 횟수만큼 채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개척자들이 매일 채굴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만 채굴하는 약 60명의 채굴자가 있다. 그들은 참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팩트라고 나오고, 메가모더, 참여란 일정 기간 동안 채굴을 통해 카운트를 결정하는 개척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입만 하고 정기적으로 채굴하지 않으면 집계에 포함되지가 않고, 만약 모든 계정을 계산했다면 파이 네트워크 계정은 1억 개가 훨씬 넘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GOTM 메가모더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4,700만 명의 개척자 수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시간 동안 채굴을 한 사용자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오니어 사용자층이 있는데, 이들은 특정 시간 동안 채굴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 숫자는 1억 명을 훨씬 넘는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만 채굴하는 사람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이오니어를 우리는 비활동적 파이오니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비활동적 계정 중 일부는 파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가짜 계정일 수 있다. 메가모더,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5천만 명 이상의 개척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렉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가 수차례 극찬했던 커뮤니티 인플루언서지만 전문 개발자라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파이 비공식 레딧 그리고 디스코드를 운영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보여준 훌륭한 개척자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 가상화폐, IT, 법률 대한 지식도 풍부하게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개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골즈라고 돼 있는데, 이분 역시도 뭐 개발돈 비공식 PC 브라우저 개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는 모더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가장 신뢰받는 프랑스 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에 합류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또 설명이 있죠. 자,
피더 클래식에 따르면 파이 계정 수는 7억 7천만 개에 달하며 물론 이 수치는 분실, 휴면, 사기 계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들러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웹 디버깅 구조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팀 프로그램 매니저인 에릭 로렌스에 의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죠. 개발자 대화. 현재 총 계정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5억 개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오래전 이야기다. 현재 8억 개다. 고마워요. 대략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8억 개라는 숫자에는 활성, 비활성, 삭제, 중복 등 모든 파이 계정이 포함이 된다. 사용자 이름이 아닌 순차적인 계정 번호로 사람들이 식별하는 노드를 파헤쳐보면 이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이의 도달 범위는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요. 4,500만 명이란 도달 범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나다. 8억은 도달 범위로 계산할 수 있는 중복 계정 아닌가요? 몇 개가 중복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7억 5,500만 개가 중복 계정인지는 의심스럽다.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파이오니어 계정이 많다. 더 이상 참여 계정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이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많은 계정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가짜 거래소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팀원들이 돌아왔다. 참여 개척자는 3일 이내에 채굴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GOTM은 1억 명이 채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만 채굴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채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늘 채굴해? 아 그럼 일주일 뒤에 오늘 채굴해야지 띵 누르고 이런 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개발자 메가모더 대화. GOTM은 다양한 활동 수준을 가진 약 1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말을 했다. 버려진 계정, 분실된 계정, 그리고 사람들이 20개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중복 모든 경우를 포함해 계정 수는 8억 개에 달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둘 다 활동 1억, 총 계정 8억,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개척자들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순서대로 사용하던 계정 넘버가 할당되지만 3천만 개 이후에는 계정 번호가 순서대로가 아닌 임의의 번호가 되었다. 그래서 1만이 조금 안 되는 9874 넘버가 제 계정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건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영어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렉스 PC에 노드 앱을 설치하면은 도커 없이 이 소프트웨어 채팅과 같은 채굴 앱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채팅으로 이동한다. 다음 인증서가 설치된 상태에서 피더 클래식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중간 프록시 역할을 하여 앱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해독하고 채팅에 들어갈 때마다 파이 서버는 모더레이터의 아이디와 역할이 포함된 파일을 전송한다. 첫 번째 사진 계정 넘버는 여기 보시면 9289만 6600이라고 하죠. 즉 9200만 번째로 가입을 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사진에서 유저 아이디와 유저 서머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9억 개를 돌파했음을 말해준다. 세 번째 사진은 8억 7천 번째임을 알려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먼저 다 보여드리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9289만 6600 그리고 8억 8727만 551이라고 돼 있고 이런 걸 내용을 쭉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그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9억 개는 우리가 과거에 본 것과 일치하고 몇 년 전에 당신이 5억 개 계정 데이터를 발견한 다음 나중에 라골즈와 GOTM 모두 8억 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신 계정은 10억 개가 넘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다. 등록되는 모든 계정에는 이런 번호가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제 계정은 1억 2천만 번째이고 그 다음에 300만의 참여 개척자가 되기 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렉스의 메시지에 따르면 9억 개군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테스트 계정, 가짜 계정 등이 포함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더 클래식을 통해 백데이터를 조회해서 파이앱 전체 계정 수를 가늠할 수가 있고 9억 개를 돌파했음을 아는 것이지 현재 계정 수는 알 수 없다. 현재 전체 계정 수는 그쵸? 실제로는 9억 개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중국 스마트폰 구글 사용이 차단이 되어 있고 한 계정으로 여러 번 다운로드해도 한 번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유저에게 공개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계는 유저가 앱 삭제 시 누적 통계에서 제외 그리고 현재 폰에서 파이 앱을 설치해 놓은 유저들만 카운팅이 된다. 순수 다운로드 횟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수치는 앞자리 수를 1 또는 5로만 표시를 하는데 현재 5천만 다운로드 수치는 1억이 될 때까지 5천만으로 표시된다. 9천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메가모더나 GOTM, 인플루언서, 모더 뭐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면 우리가 계정수 총합은 9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엔 가계정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이 모두 다 그냥 짬뽕에서 다 포함한 게 9억이 된다. 그리고 실제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치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들은 9억 정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아 정말 유저 수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전국 각국에서도 파이코인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 했을 때 단순히 뭐 한 2, 300만 명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저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예요, 인도. 죄송합니다. 인도가 저렇게 많은 인원이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좀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전 세계 각국의 파이 유저수 통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